안녕하세요. 시뿔뿔 강좌의 송규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이 시뿔뿔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시뿔뿔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제 특징.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어떠한 언어이고, 그 다음에 시뿔뿔로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콘솔 입출력이 달라지게 돼요. 콘솔 입출력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는 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화면에 출력한다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걸 콘솔 입출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C 언어에서 프린트 F 아니면 스캔 F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콘솔 입출력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C++에 오게 되면 프린트 F, 스캔 F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에서 사용이 되는 콘솔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데 그 객체라는 걸 생성을 해주는 게 바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의 이제 개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방식, 그 다음에 C 언어하고 이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사용하는 콘솔 입출력,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게 뭐고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 C 언어와 이제 호환성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다가 OOP가 더 더해졌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C++를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C 언어하고 C++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C++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배웠던 문법적인 부분들을 여기에서 그냥 다 사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다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OOP.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리엔티드 오브젝티드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C 언어에다가 OOP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OOP는 이제 객체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객체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C 언어에다가 왜 이 객체지향 개념이 더 포함이 되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는 운영체제가 도스 기반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땠어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질 않았죠. 그래서 C 언어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점점 프로그램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죠. 윈도우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로는 그러한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약간 조금 버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C 언어는 좀 힘겨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의 장점들을 그대로 다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더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적합한 그런 방식이 하나 더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OOP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C 언어에다가 이제 OOP가 더 더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C 언어는 절차적 언어다라고 합니다. 절차적 언어. 구조적 프로그램의 언어라고도 하는데 C 언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때 그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죠. C 언어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순서의 흐름에 의해서 동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C 언어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 함수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C 언어는 함수가 뭉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로 이루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흐름을 제어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이제 순서도를 이용을 해서 쭉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언어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OOP 객체지향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그런 어떠한 그 순서에 의해서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 객체 단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은 어떠한 순서를 우리가 다 일일이 어떤 흐름도를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이제 윈도우 화면이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쭉 뭐 이렇게 메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버튼들, 단축 아이콘들도 많이 있고, 그죠? 여기 이제 화면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는 윈도우 창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을 누를지, 어떠한 메뉴를 누를지,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플로우 차트를 그려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나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순서의 흐름을 제어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버튼 하나, 메뉴 하나,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떤 객체라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객체라고 보게 되고, 이러한 객체가 뭉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루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단위가 이제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연에서 사용했었던 그 절대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법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큰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좀 적합한 그 객체 지향의 개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객체라는 개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객체가 이제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절차적 언어에다 객체 지향 뭐 언어가 추가됐다,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객체 지향 방식의 프로그램 언어의 이제 특징,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C++ 갖고 작성을 했었을 때, 그런 그 그런 또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방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캡슐화라는 건데요. 요거는 데이터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코드를 같이 묶는 구조다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간섭과 오용을 막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데이터는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조작하는 코드는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화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그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함수가 이제 그것을 조작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캡슐화라는 건 이렇게 얘네들을 묶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C++에서는 이게 다 따로따로였습니다. 변수 따로, 함수 따로 다 따로따로였는데 C++에서는 요걸 함께 묶어주게 돼요. 그래서 요게 묶인 게 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외부의 간섭하고 오용을 막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변수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거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함수한테만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외부의 간섭과 오용을 막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잘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게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 연관성에는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하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성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함수 중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함수 이름은 하나이면서 실행할 때마다 여러 가지의 그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하나로 통일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함수 중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형성의 한 그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함수 중복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형성. 네, 이름은 하나이면서 이제 실행 도중마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성.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의 특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이 객체를 만들어주는 게 클래스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들, 즉 멤버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조작하는 코드, 즉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뭉쳐서 이제는 그 객체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다 가지면서 조금 더 기능을 추가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이 기능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여기다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하자는 거죠. 그럼 새롭게 이렇게 내가 버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라는 클래스는 이 차에 있는 그 특징을 그대로 다 갖고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특징들, 뭐 이렇게 승객이라든지 뭐 요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게 또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속이라는 걸 해주게 돼요. 이렇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 이 버스는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 기능들만 여기다 더 기술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죠. 이 상속이라는 개념도 이 C++ 객체 지향 방식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해를 지금은 잘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러한 것도 직접 배우시게 되면서 그러한 예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로 코드를 작성할 때 C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물론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절차적 언어에다가 객체지향 개념이 추가가 됐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아직 좀 개념이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C 언어에서 확장자가 뭐였습니까? C 언어에서 확장자가 .C로 들어갔죠. 근데 C++에서는 확장자가 .cpp, C++라는 의미로 해서 CPP가 붙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장자를 .c로 주게 되면 C 언어 문법을 갖다 쓸 수가 있고 .cpp로 주게 되면 C++ 문법까지도 그대로 갖다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 위치가 자유롭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위치가 어땠어요? 함수 가장 윗부분에다가 선언해줘야 됩니다. 중간 부분에다 절대 선언해 줄 수가 없죠. C++에 오게 되면 변수 선언의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고자 하는 위치 어디서든지 선언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입출력을 할 때는 cou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콘솔 입출력이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다라든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걸 콘솔 입출력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C 언어에서는 데이터 화면에 출력할 때 뭐를 썼냐면 printf라는 걸 썼습니다. 그죠?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을 때에는 scanf라는 걸 사용을 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거를 공부를 하셨는데 C++에 오게 되면 printf 대신에 cout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게 돼요. 그 다음에 scanf라는 거 대신에 cin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갖고 입력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cout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규칙이 엄격해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에서 이렇게 이제 메인 함수를 쭉 작성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코드를 작성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도 아무런 뭐 이상 없이 워닝 하나도 뜨지 않고 잘 실행이 돼요. 근데 사실 함수 앞에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주게 되는 거는 함수 앞에는 반드시 리턴형이 와야 되죠. 근데 리턴형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는 int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int를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C 언어에서 그냥 이게 int라는 건 뭡니까? 리턴되는 자료형이 int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리턴을 이렇게 해줬을 때 리턴되는 값이 인티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뭔가 리턴되는 자료형이 인티저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는 요거를 쓰지 않아도 에러가 워닝이 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C++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 리턴문을 쓰지 않으면 워닝이 뜨게 돼요. 왜? 리턴되는 자료형이 int라고 했으면 리턴 값을 줘야지 왜 안 주느냐라고 워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 끝에다가 리턴 0이라고 주셔야 되고요.
요 함수 앞에도 int라고 주셔야 돼요. 만약 요거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 앞에다 뭐를 써줍니까? 리턴 값이 없다라고 해서 void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연회에선 사실 리턴 다는 자료형이 int형인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을 때 함수의 원형을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C++에 오게 되면 리턴되는 자료형이 int형이라도 반드시 함수의 원형을 꼭 써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금 엄격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C++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C++를 배우시기 전에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프로젝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